안녕하세요. 마음 인테리어의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실례 좀 오늘 유니폼을 입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10년째 유니폼을 안 벗었는데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벗어봤어요. 유니폼 입고 오면 내쫓는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벗었는데 네. 꼭 벌게 벗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인테리어 하는데 조끼는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인테리어 하는 날이 아니니까 한번 벗어봤어요. 저 조끼 벗으니까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막 되게 떨리고 그런데 저쪽에 저희 딸내미랑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딱 잘 보이네요. 이번에 아카라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카라 저희 매장에 아카라 제품을 설치해봤는데 이번에 설치하면서 왜 내가 진즉 이런 거를 안 했지? 진즉 무서워하지 말고 시도를 했으면 정말 빨리 남들보다 빨리 이쪽 인테리어 업계에 좀 더 좋은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을 3년 전에 처음 접해봤을 때 소비자랑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너무 비싼 것 같네. 내가 하는 인테리어에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도 조금 마음속으로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왜 그때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라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이제라도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다. 좀 더 알려지기 전에 내가 해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번에 해보면서 느낀 게 쉽더라고요. 그냥 스위치 달고 조명 달고 세팅해주고 정말 쉽게 끝났어요. 그 조명 다는데 만약에 수치상 시간으로 따지면 한 하루, 그리고 좀 헤매는 시간이 있어서 처음이라 한 이틀 3일 정도 잡았다고 보고요. 세팅하는데 첫날은 많이 헤맸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주한석 대표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세팅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고 왜 이게 꼬이는지 설정값이 왜 틀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값이 쌓이면서 정말 편하게 세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는 동안 저희가 아주 매장에 공사 진행 중이라 소비자분들이 와서 정말 먼지 속에서 상담하고 막 이랬는데 의외로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담 계약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어저께 오신 고객분이 저희 이렇게 시연 영상 찍을 때 오셨는데 한 30분을 저희가 영상 찍느라고 기다리셨다가 상담을 받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오셔가지고 내일 계약하러 오신다 그럴 정도로 소비자들 관심도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 매장에 시공한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이제 저처럼 겁먹고 외면했던 사장님들이 있으면 한번 이번 기회에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마 저희 아카라 협회에서도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말 많이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시작하실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헤이 구글 T5 켜줘. 헤이 구글 커튼 열어줘. 헤이 구글 베란다 조명 켜줘.
헤이 구글 화장실 조명 켜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원을 헤이 구글 거실 그릴 조명 켜줘. 헤이 구글 거실 커튼 조명 켜줘. 헤이 구글 거실 커튼 조명 켜줘. 헤이 구글 거실 매입 조명 켜줘. 헤이 구글 거실 간접 조명 켜줘. 헤이 구글 T5 켜줘. 헤이 구글 커튼 열어줘. 헤이 구글 베란다 조명 켜줘. 헤이 구글 거실 전체 스위치 꺼줘. 헤이 구글 거실 전체 스위치 켜줘. 헤이 구글 커튼 50% 닫아줘. 헤이 구글 모두 꺼줘. 네, 알겠습니다. 디바이스 29개에 전원해봅니다. 오케이 구글 모두 꺼줘. 제가 좀 마이크를 받아서 저는 더제이의 주한석 대표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이제 아까도 설명 주셨지만 이종석 대표님이 이제 아카라 쪽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제 오늘 세미나에 맞춰서 되게 긴급하게 공사를 하시고 어저께 급 촬영을 해서 급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떠세요? 보시니까 여기 처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혹시 이 아카라 브랜드를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몇몇 분 계시고 브랜드는 아는데 IoT를 이렇게 깊게 뭐 그냥 관심 정도만 있지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새롭다라고 느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왜 새롭다고 뭐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IoT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브랜드를 저는 거의 다 경험해 본 경험치를 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았었고 4, 5년 전부터 수업료 내가면서 현장에서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대표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존하는 브랜드 중에 아카라와 헤이홈이라는 두 브랜드가 거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 전에는 되게 난립을 했었는데요. 뭐 IR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물 인터넷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컨트롤 타워인 허브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디바이스, 엔드 디바이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큐브 같은 거 보셨는데 그 엔드 디바이스가 할 수 있는 걸 엔드 디바이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 자율주행 하듯이 IoT의 끝점의 목표 지점은 결국에는 알아서 자동화, 풀 자동화하는 걸 지향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큐브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뭐 여러 동작을 해야 될 거를 그 주사위 같이 생긴 한두 가지의 동작으로 자율주행처럼 자동화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같이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걸 알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클라이언트를 상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협회를 만든 목적도 제가 처음에 협회를 만들자고 저한테 손을 내밀었던 분이 이태환 대표님이었는데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굳이 협회에서 뭐 여담입니다만 다른 협회에서 이렇게 좀 마상도 좀 있고 이랬던 입장이라 굳이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됐어요. 하면서 제가 조건 하나 걸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사람인데 왜 영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감추고 하냐고 시작을 했거든요. 다 돈 벌라고 오는 사람이지 않냐. 우리도 협회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들 모인 사람들이 페어한 컨디션인 것이지 나는 봉사할 테니 니네들은 취해가 이건 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제가 이 IoT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좋은 먹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2, 3년 정도 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될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우리 협회에서 IoT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걸 원해요. 근데 잘 몰라요. 아직까지 허들이 높아요. 근데 이 허들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평지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5월 달부터는 정예원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체계적인 강의 아카데믹 시스템을 가져갈 거고 그걸 가지고 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이분은 어느 정도의 IoT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협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요. 지금 여기 아카라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가 다 된 게 아카라 제조사에서도 인증을 해주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필하고 결국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고 영리적인 어떤 이득을 취해갈 수 있게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이종석 대표님이 이제 이번에 좀 많이 고생하셨어요. 왜냐면 계획이 없던 걸 세미나 때 이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까 계약률이 뭐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농담으로 아니 그냥 어쩌다가 계약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공사하다가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일반 사람들도 이 IoT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개인이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저희도 뭐 DIY 카페 같은 데들 되게 많잖아요. 결국엔 자기가 할 사람들은 자기가 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들이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정당하게 니네가 그걸 나한테 뭔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맞춰줘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 IoT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아카라라는 브랜드와 지금 계속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IoT가 할 수 있는 게 계속 많아질 거예요. 아까 전에 목표 지향점이 그냥 완전 자동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하고 계속 접목이 돼요. 근데 재미난 얘기 해드리면 저는 한 5년 전부터 구글 네스트하고 구글 미니홈 같은 걸 계속 사용했었는데 저희 7살짜리 아이가 뭐 구글 오케이 구글 뭐 해줘 그럼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애기 목소리는 안 되는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끝냈거든요. 근데요 6개월 지나서 우리 애기가 하잖아요. 반절은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7살짜리 애기가 어린 애기가 얘기를 해도
거의 대부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국에는 음성인식 기술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인식을 사람처럼 수정해서 듣는 AI 기술이 붙으면서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결국에는 요새 차들 다 갖고 다니시니까 예전에는 한 10년 전부터 있었죠. 음성으로 목적지 말하면 거의 99%못 알아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90% 넘는 확률로 쓰니까 말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결국엔 사람들은 편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직전 단계에 와 있거나 그걸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우리 협회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선점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도 근데 이게 영원히 가진 않을 거예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가면 이제 이 레드오션으로 바뀔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반대로 아카라 같은 곳은 이제 경제 규모다 보니까 더 큰 회사가 될 건데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저희한테 많은 것을 좀 주시려고 하고 있으시니까 여기 있는 협회 분들이 그런 걸 많이 가져가셔서 아니면 클라이언트들하고의 어떤 계약률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이 되셨으면 좋겠고 5월 아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적인 계획만 말씀드리면 5월 한 20일 전후쯤부터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가 공지를 할 거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회원 분들은 아마 거의 무료에 수강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그 한 번의 허들만 넘으시면 그 다음부터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종석 대표님한테 제가 너무 고생하셨다. 짧은 시간 안에 영업하시면서 계획에도 없던 걸 하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밤새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처음에 막 그 같이 일하시는 그 전기 그 직원분하고 싸우고 있대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하나 해갖고 딱 되잖아요. 느낌 오면 재밌어갖고 혼자 계속 만지작만지작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미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시스템이고 코딩 시스템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개념만 파악하면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념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제일 제가 집중해야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아까 말한 데 개념 잡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전에 없던 개념이에요. 이전에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시게 되면 되게 재밌게 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우리 임원에 제 가까이 있으신 이제 필더 테스트를 했었죠. 저 이태환 대표님 현장에 있는 직원 몇 분과 지금 그 이종석 대표님 몇 분은 이제 개인 교습을 하듯이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계속 질문이 오냐 아니에요. 그 일정 기간만 딱 지나가면 알아서 자생하시고 알아서 만들어서 반대로 저한테 질문해요. 제가 모르는 것도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아마 이거 보시면서 뭐 그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저 그러시면 사업도 그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잠깐 시간이 조금 있나요? 예, 혹시 이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가 됐든. 예, 말씀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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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밍 아까 전에 저희가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컨디션만 팩트만 얘기를 드리면 디밍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는 것과 안 들어가져 있는 게 혼재돼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완벽한 세팅을 하기 직전에 촬영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간과하고 들어가서 잘 보시면 처음에 어떤 영상은 뭐 큐브를 돌렸을 때 스르르 켜지는 놈이 있다든지 아니면 팍 꺼진다든지 하는 건데 그건 세팅 이름을 저희가 잘 못 정하겠거나 아니면 그 조건을 가져가거든요. if나 된 값을 가져가는데 그 값을 이제 간과하고 그냥 빨리 촬영이 목적이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조금 시간 지나서 뭐 그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분도 아직 못한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면 그때 가서 아마 제대로 된 시연 영상을 아마 우리 카페나 혹은 단톡방에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자체 네트워크라 그러면 요즘에는 집마다 한 개의 공유기를 두고 한 개의 게이트웨이를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IoT를 좀 넘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카라 관계자분이 계시지만 삼성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이건 조금 약간 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춘추전국이었어요. 만약 예를 들어 삼성은 삼성대로의 어떤 포맷을 가져가려고 했고 LG는 LG대로 가져가려고 했고 아카라는 아카라대로 가져가려고 막 이러다가 결국엔 누가 살아남았냐면 원래는 스마트 싱스라는 프로그램이 구글 홈을 표방했었어요. 자기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걸 다 가져가려고 결국엔 구글한테 기부업을 해서 지금은 구글 홈 밑에 들어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은 알아요. 뭐냐면 제가 결국에는 지금 되게 많은 브랜드들 우리가 모르는 외국 브랜드들도 다 어떻게 되냐면 각자 영역이 있다가 결국엔 누가 끝판왕이냐면요. 구글 홈이 끝판왕이고요. 구글 홈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글 어시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음성 인식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로 다 했던 것도 아카라는 지금도 아직도 아카라 안에서 끝나요. 아카라가 스마트 싱스하고 협업을 해서 스마트 싱스하고 호환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구글 홈은 결국에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건 구글 네스트밖에 없어요. 음성 받아들이는 리시버만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보일러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관계자분한테 직접 듣기로는 그거 관련된 제품군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인증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호환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길게 되면 그 아까 보일러 조절기라든지 인터폰하고도 한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게 구글 결국에는 어떤 브랜드가 되든지 간에 구글 홈한테 나 니네 밑으로 들어갈래라고 해버리는 순간 제가 구글 이렇게 표현해요. 구글 홈이 끝판왕이니 얘를 사장으로 앉혀놓고 얘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줄을 세워서 밑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난 사장한테 명령만 내리면 사장이 알아서 각 밑에 있는 하위 브랜드들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얼마 전에 저도 제 조그만 사무실 이제 연습실 하나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엔 에어컨도 IoT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하고 아카라 하고 잘 붙여요. 잘 만나기도 하고 실제로 아카라가 스마트 싱스인 삼성하고도 호환이 잘 되는데 얘네 둘이 또 구글하고도 잘 붙거든요. 이런 호환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IoT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쉐어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사용 패턴이 좀 틀리거든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뭐 길게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냉난방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제가 전에 빌라타운 할 때 그걸 합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호환이 한계가 있어서. 근데 분리를 했더니 어플을 2개 쓰거든요. 근데 반대로 좋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모두 꺼져 그러면 보일러는 안 꺼지거든요. 왜냐면 제실자가 사용하는 스케줄이 냉난방하고요 조명하고 완전 틀려요,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잘라야 되는데 현재 IoT 기술 중에서는 그거를 따로 그룹핑을 할 수 있어도 분리하는 시스템을 아직 못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자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장일단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예. 예. 만약에 우리 그 국민권 수익 뭐 28평에서 35평 정도의 예. 아파트에다가 IoT를 적용하면 예. 금액은 우리가 얼마를 소모해야 되고 소비자한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게 일반 우리 2,000원짜리 스위치라고 하겠습니다. 2,000원짜리 물리적인 스위치보다 당연히 비싸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왜 비싸지 않다고 표현해요. 요즘 왜 일반적으로 융 스위치가 한때 유행해서 지금도 융 스위치 많이들 쓰시지 않나요? 융 스위치 지금 얼마씩이에요, 개당? 저는 융 스위치를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서 좀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게 왜 그만한 돈을 내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그 가치를 못 느껴서 요새 얼마씩이에요? 융 스위치가 15,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아 플라스틱을 제가 말하는 건 융스위치. 예. 예.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뭐 1구짜리 그냥 원바이원 사이즈 하면 뭐 몇천 원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실 몇만 원 단위잖아요. 그거 대비했을 때에 IoT는 쌉니다. 아, 융스위치보다 싼 게 더 많고요. 융스위치는 그냥 물리적으로 껐다 켰다가 그냥 이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그 H1 같은 모델 같은 경우 융스위치보다 훨씬 더 이쁘고 그 터치감이라고 그러죠. 예, 그립감도 훨씬 좋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은 가격인데 IoT 스위치는 특히 아카라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잘 가져왔어요. 물론 삼선식인 거에 대한 약간의 허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익숙해지면 큰 문제는 아니고 결국엔 용 스위치 대비해서 디자인 퀄리티는 비슷하다고 보면 기능적으로 이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전 더 싸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가 됐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 주시면. 예? 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현재 아카라 측에서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두 가지의 채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B2B. 그래서 사업자인 걸 인증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최선인데 지금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이제 금전적인 건 뭐냐면 최소 10% 추가로 더. 그러니까 저희 협회에 관련된 분들은 정회원 분들은 최소 20%는 가져갈 수 있게끔 약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이제 하시게 되면 조그맣게 하더라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쳤을 때 최소 20%의 비용을 이제 베네핏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아마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칸 대표님 이번 현장에 자재비만 한 1,000만 원 소비자가로 예, 소비자가로 1,000만 원 가까이 발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는 현장도 되게 컸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개수를 넣었어요. 현장 자체가 커서 그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 거였는데 거기에서 20%니까 200만 원 정도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이득을 보신 케이스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단순하게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항상 존재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백내 상담 100번 하면 뭐 하냐. 계약률이 10%인 사람과 2번밖에 하는데 80%인 사람은 후자가 훨씬 더 객단가가 좋은 거 아니냐. 우리 보통 계약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들이 애누리 없는 장사부터 100% 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령으로 잘 풀어나가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군데 IoT를 해주는 사람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몇백만 원만 지불하고 그만큼의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으니 나랑 계약하자라고 끌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저는 공략집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협회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요령들 같은 것도 쉐어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세일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oT를 저는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메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3년 동안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남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3년 후에 이 지금 있는 사물 인터넷이 더 발전된 형태가 되면 또 계속 공부하고 남들이 뒤쫓아올 때 협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전파하고 빨리 요령을 해서 우리가 영리 사업하는 데서 도움이 되자 하는 어떤 좋은 요소로 지금 저희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제 뭐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대표님, 이제 정리를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리하라니까요. 저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계속 하라고 그러다가 또 자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음 달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